안녕하세요. 탭스 강사 장보금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2월 기출 예상 문제를 같이 풀어보실 텐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기출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1월 동안에 지난 2, 3주에 걸쳐서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이 과연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남은 시기 중에 얼마만큼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중간 점검의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실 문제들은요, 풀어보셨겠지만 기출 문제에서 거의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전형적인 탭스 유형의 문법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저하고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실제 시험이라면 보통 문법 문제가 50문제를 주어지고 그다음에 25분에 그걸 다 푸시도록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은 각각 파트별로 조금씩 문제를 줄여서요, 25문제 정도로 해서 전형적인 기출문제 유형들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풀어보셨죠? 예, 그럼 오늘은 지금 갖고 계신 문제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해설하면서, 지금 문제 수는 25문제 정도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붙여서 이런 거에선 이런 것도 더 주의해 주십시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들 총 동원하셔서 복습하실 때 이게 그 얘기였구나라고 찾아보시면서 좀 더 보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이 보시죠. 1번 문제가 remember 동사 다음에 밑줄을 쳐놓고 선택지 보니까 준동사 고르는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remember 동사 떴다, 그 다음에 빈칸이다라고 하면 전형적인 문제가 뒤에 투부정사나 ing 중에서 고르는 문제로 출제가 되죠. 이럴 때는 투부정사인지 ing를 이제 어느 정도의 문맥 파악을 통해서 짐작을 해내셨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remember가 투부정사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뜻으로 기억하시나요? 예, 그렇죠. remember 투부정사는 할 것을 기억하다, 앞으로 할 일, 그것을 기억하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셨어야겠고요. remember ing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나간 일, 했었던 일,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난다라는 의미로 파악이 되셨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약간의 문맥은 좀 파악해 줄 필요가 있으니까 문맥을 잠깐 볼까요? A번 질문이 Can you recognize anyone in this picture? 이 사진 속에 누구라도 기억이 나느냐, 알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마 두 사람이 이제 옛날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하고 있는 대화인 것 같은데요. 그럴 때 B가 글쎄요, well, I just remember blank, that man with glasses. 이런 식의 대답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글쎄 기억이 하면서 순간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안경 쓰고 있는 저 사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해야 두 사람의 대화가 성립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봤던 일 기억한다라고 해야 되니까 당연히 ing가 붙어있는 선택지 A번 골라내셨어야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remember 다음에 투부정사, remember 다음에 ing, 이런 식의 문제 몇 가지 더 정리를 좀 해드린다면, 일단 이런 유형의 문제 중에서 우리 stop 동사 기억하시죠? stop 동사는 뒤에 투부정사와 ing를 가지면서 어떤 의미상의 차이를 가졌습니까? 투부정사가 왔을 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이런 식의 표현이었었고요. ing 쓰시면 그 일 자체를 그만두다라는 표현이 됐었죠. 그 다음에 try 동사 기억하실 겁니다. try 투부정사하고 try ing 구문 또 나오게 되면 어떤 식의 표현이 떠오르세요? try 투부정사는 그거 하기 위해서 애쓰다, 노력하다 뜻이고, try ing는 되든 안 되든 한번 시험 삼아서 해보다, 이런 의미로 기억하셨어야겠죠. 그 다음에 지금 remember 동사가 나왔습니다만 보통 이 문제는 forget 동사로도 많이 출제가 돼서요, forget 투부정사나 forget ing 구조로도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forget 투부정사는 뭐예요? 뭐뭐 할 일을 잊어버리다. 앞으로 할 일인데 어떡하지? 까먹었네? 이런 식의 표현인 거고, forget ing 무슨 뜻이었어요? 지나간 일에서 그랬던 일이 있었나 하고 잊어버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류의 문제가 보이시게 되면 stop, try, forget, remember 동사가 나오고 밑줄이 쳐져 있으면 선택지에서 일단 2개 남겨놓으신 상태에서 문맥을 어느 정도 파악하셔서 이게 이제 어느 상황 묘사하는 표현이 필요한지를 결정하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류의 문제들 익숙해지셨죠? 그럼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보시면 why don't you 다음에 빈칸이 쳐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역시 이제 뭐가 필요한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일단 제일 필요한 게 동사가 필요하겠죠. why don't you 다음에 동사를 넣기 위해서 어느 정도 문맥 파악을 좀 해보시죠. A번에서 I'm afraid I have poor eyesight. 어쩌죠? 제가 시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라고 하니까 B가 뭐라고 응수를 하고 있나요? Why don't you는 주로 어떤 용도로 쓰시는 표현이냐면 이거 하지 그래 하고 제안할 때 쓰시는 표현이니까, 이제 어떤 내용의 제안이 와야 눈이 시력이 안 좋은 사람한테 대한 제안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우리 눈에 익으신 표현이 아마 선택지에서 쭉 보이실 겁니다. exam이란 동사하고 eyes 같이 쓰시면 눈 검사 받는다라는 뜻이잖아요. 눈 검사한다. 이런 경우에
보통 시력이 안 좋은 사람한테 네가 직접 네 눈 검사해보지 그러느냐라고 얘기할 사람 없겠죠? 당연히 안과에 가서 전문의한테 안과 시력 검진 받아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시력 검진을 하도록 시키다. 이런 식의 문맥이 필요하다는 걸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주의하실 게 이 문제의 가장 큰 오답의 가능성은요. 선택지 B번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약간의 문맥 파악을 안 하고 바로 동사가 필요하지 하고 느끼는 그 순간 어떤 실수를 하실 수 있냐면 have pp라는 그 완료, 현재 완료 구조가 눈에 먼저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문맥 없이 문제를 풀게 될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B를 만약에 실수로 고르셨다면 어떤 의미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의 눈을 네가 직접 검사했다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여기서 어울리지 않는 뜻이겠죠. 시제도 안 맞을 뿐더러.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누구한테 뭐 하라고 시키다. 즉 사역동사적인 의미에서의 have 동사의 용법을 알고 계셨어야겠습니다. 우리 탭스에서는 거의 뭐 공식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어색한데요. 공식적인 문제가 그다지 많이는 안 나옵니다. 그때그때 많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대신 그나마 몇 개 없는 공식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에 해당이 될 텐데 들어보셨죠? have 동사가 뭐뭇을 시키다라는 의미로 쓸 때 have 동사 다음에 사람 목적어가 오면 그 뒤에 보통 원형 부정사를 쓰셔서 이 사람한테 이거 하라고 시키다 이런 식의 표현이고요. 반면에 have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처럼 사물 목적어 쓰시고 PP를 동원했을 때는 이 사물한테 이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들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의 의미를 have 동사가 아닌 get 동사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었죠. get 동사 다음에 사람 목적을 쓰시면 투부정사를 쓰셔서 역시 이거와 첫 번째 뜻과 같은 뜻인 이 사람한테 이거 하라고 시키다 이런 식의 표현이고요. 반면에 get 동사 다음에도 사물 목적어가 오게 되면 그 뒤에 pp라는 보호가 붙어서 이 사물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패턴을 묻는 구조이기 때문에 꼭 눈에 익혀두시고요. 대신 중요한 건 공식을 아무리 달달달 외우셔도 그 공식이 적용된 예문들을 몇 개 확인해 보시지 않으시면 지금 같은 경우 2번 문제처럼 조금만 문제 내용을 바꿔놔도 여러분이 당황하시거나 다른 유형의 문제를 혼동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항상 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표현들 지금처럼 눈 검사 받는다. 뭐라고 하죠? have one's eyes examined. 이런 표현 넣어서 전체 문장을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Why don't you have your eyes examined? 그런 식의 표현을 자꾸 따라해 보시면서 이제 그 의미를 새겨 보시는 거죠. 눈 검사 한번 받아보지 그래. 이런 식의 표현에서 그 표현을 떠올려 보시는 훈련들을 많이 해보셔야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have 사물 pp가 들어가 있는 정답 C가 되겠고요. 예, 이 문제 꼭 기억해 두십시오.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고요. 돌아가면서 4개의 공식 중에서 돌아가면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3번 문제 넘어갈까요? 예, 3번 문제에 어떤 거 묻는 건지 유형 파악하셨습니까? Do you know 다음에 밑줄이 쫙 쳐져 있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빨리 이게 지금 do you know 뒤에서 나머지 문장의 빈칸 부분, 즉 뭘로? 의문문의 구조를 가진 것으로 채워 넣으란데 혹시 이런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간접 의문문이라는 용어인데요. 예, 간접 의문문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의문문과 서로 비교되는 개념이다라는 걸 짐작하실 수 있겠죠. 의문문에서는요, 여러분 흔히 알고 계시다시피 의문사 뒤에 동사 주어를 이어서 이렇게 어순을 바꾸게 되는 이런 식의 패턴을 많이 쓰지만 이게 간접이란 말 속에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 구조를 이어서 쓰시게 됩니다.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지금 보신 것처럼 문제 의도에서처럼 do you know라는 요 상황에 뒤쪽에 밑줄이 쳐져 있고 거기다가 여기 들어있는 직접 의문문을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이게 표면상으로는 묻고 있죠. 뭐인지를 알고 있느냐. 그렇지만 의미상으로는 묻고 있는 내용, 의문문의 내용이지만 그게 표현되는 상태에서는 분명히 know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를 채우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가? 명사절의 형태로 들어가줘야겠죠. 명사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순이 이가 비록 의문사라고 읽히고 있습니다만 거의 접속사 구실을 하게 되니까 접속사, 주어, 동사 이런 식의 어순을 갖게 된다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은 do you know 다음에 밑줄 쳐놓고 알맞은 단어들로 어순을 채워넣으라는 문제의 의도는 원래 있었던 의문문을 이런 식의 명사절 구조로 바꿀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지에서 반드시 고민하실 게 의문사, 주어, 동사 요 어순을 찾는 거 신경 쓰셨어야겠죠? 예, 찾아보세요. 의문사,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는 선택지 몇 번? D번 고르셨죠? 예, D번 보시면 But I put my car key last night. 어젯밤에 자동차 키를 내가 어디다 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o you know 다음에 붙을 때 그 의문의 내용 자체가 어디다 뒀는지를 하고 그 묻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해서 답을 A번 고르시면 안 되겠죠. 의도된 오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Where did I put my car key? 그냥 대놓고 묻는 직접 의문이라면 이런 어순을 취했어야겠지만 이게
do you know 뒤에 붙게 된다는 거 항상 요거 염두에 두시고요. 갖고 계신 그 또 다른 별도의 프린트에 보시면 요거의 그 응용 표현에 do you think라는 또 다른 유형의 간접부분 문제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요게 아마 do you know가 만드는 간접부분보다 조금 더 어려운 그 패턴일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있던 이게 거의 접속사, 즉 의문사죠. 의문사를 앞으로 날려주시고 맨 앞으로 보낸 상태에서 그리고 뒤쪽에다가 주어 동사 배치를 하시는 조금 응용된 문제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그 프린트에서 갖고 계신 내가 어젯밤에 자동차 열쇠를 어디다 뒀는지 혹시 알고 있으십니까? 라는 그 표현을 do you think에 한번 응용해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다가 차 키를 뒀다라고 생각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 그 뒤에 있었던 의문사 where 그걸 앞으로 날리시고 where do you think I put 이런 식으로 이제 어순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문제가 do you know로 시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문장 중에 do you think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어순 배치에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뒤에 쪽 붙일 건지 아니면 이렇게 분산해서 배치하실 건지 이런 걸 좀 결정하셔야겠습니다. 3번 문제에서는 이렇게 간접 의문의 어순을 묻고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이게 1월달 기출에서도 분명히 출제가 됐었죠. 1월 기출에서는 do you know라는 그 패턴 드리고 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됐어서 거의도 다 맞추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죠. 4번 문제는요. How long have you been watching TV? 묻는 사람이 너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텔레비전 보고 있는 거니? 하고 이제 야단을 칠 기세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금 켰는데요 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I have blank인데 뭐 선택지 구성 보시면 아시겠지만 have 동사 다음에 PP를 먼저 완성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방금 켰는데요라는 의미와 관련돼서 그 시제 완성해 보시면 have PP 구조에 해당되는 거 어디 있을까요? have just turned 해서 have PP 구조 일단 그거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규칙이 turn on이라는 이 말이 뭐뭇을 켜다라는 그 뜻인데 이렇게 타동사와 부사가 합성이 돼서 만들어진 이 이어 동사들은 대명사 목적어를 받을 때 한 가지 특이한 규칙이 있었었죠. 어떤 규칙이 있었습니까? 예, turn하고 on 사이에 대명사 목적을 반드시 가운데 배치하라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turn it on 이 어순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뭐 응용을 좀 해보시면 켜다 그러면 turn it on이 되겠고요. 끄다 그러면 turn it off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뭐 물건을 줍다라고 한다면 pick it up이 되겠고 이런 식의 구조들 가운데 대명사 목적어를 써서 어순 배치하는 구조들 두 가지를 동시에 묶고 있네요. 동사를 완성하면서 동사 뒤에 목적어 배치하는 어순까지 같이 묶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방금 켰다. 어느 게 눈에 들어오셨어야 돼요? I've just turned it on. 그래서 답은 A번 잡아내셨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지금 4번 문제 쉽게 공략해 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 보시죠. 5번 문제는 문제 의도가 어떻게 판단되세요? 지금 앞에 I'd like라는 그 동사가 보이실 거고요. 그 뒤에 나머지 어순 배치하고 나머지 이제 블라블라 문장인데 예, would like가 문제에 주어지고 그 다음 빈칸일 때는 두 가지의 그 경우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would like to 부정사로 이어지면서 주어가 직접 뭐뭐 하고 싶다라는 의미, I'd like to go there. 내가 가고 싶습니다라는 의미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I'd like 목적어 to 부정사가 돼서 원하는 건 나지만 정작 그 행동을 할 사람은 요 뒤에 있는 목적어가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기를 내가 원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제시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문장에서는 어느 게 더 어울릴까요? 예, 선택지 A, B, C, D 보셨을 때 다 U가 좀 형태를 달리 다 들어가 있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예, 3형식의 1번 구조가 아니라 5형식의 2번 구조를 고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의 의도가 과연 여러분들이 5형식 would like 동사를 5형식 동사로 인식을 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에 지금 A번 같은 of you나 C에 있는 for you 같은 이런 오답지를 제시한 이유가 얘를 5형식 구조로 인식하지 못하셨다면 여기 있는 이 목적어를 목적어로 제시하지 못하고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이렇게 제시하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되겠죠. 뭐 아시겠지만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이나 of 플러스 목적격을 to 부정사 앞에다가 바로 제시해서 그 부정사의 행위를 누가 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근데 이게 5형식 구조의 동사에서는 굳이 의미상의 주어인 for나 of를 동반하지 않고 바로 목적어에서 to 부정사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A번, C번은 아예 해당 사항이 없는 선택지겠고요. 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혹시 D를 의심하진 않으셨죠? D는 이제 어떤 경우에 쓰시는 표현이죠? 동명사를 받는 동사가 가운데 의미상의 주어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소유격을 써야 되기 때문에 you're saying 이런 식의 구조를 취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I'd like로 주어졌으니까 그 뒤에 이제 B번 선택지를 고르셨겠지만 만약에 앞에 주어진 동사가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였다고 한다면 그때 이제 D를 골라내서 써야겠습니다. 답은 B번이고요.
예, 요 문제. 그래서 O형식 구조 이해하십시오. 저희가 그 수업 시간에 종종 말씀드리는데요. 영어 문장의 형식이 보통 1형식에서 5형식 구조로 많이 설명이 되는데, 그럴 때 탭스가 제일 좋아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그 빈번하게 출제되는 요소, 그 형식이 바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취하게 되는 5형식 구조를 많이 취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에다 빈칸 쳐놓고 보어 자리에 뭐 넣으실래요? 하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드리고 밑줄이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주어, 동사 드리고 목적어부터 밑줄이 쳐져 있을 때 주로 많이 5형식 구조를 적용하시게 되는데, 그럴 때 특히 이 자리에 오는 보어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그 보어의 종류 중에서 유난히 투부정사를 보어로 받는 동사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달 1월달 기출에 나왔던 것처럼 이 자리에 쓰인 동사가 보통 ask 동사이거나 expect 동사이거나 지금처럼 would like나 would like의 동의어인 want to 동사이거나 또 뭐 있죠? cause 동사이거나 enable 동사이거나 이런 류의 동사들, 뭐 require도 가능하겠죠? 이런 류의 동사들이 오게 되면 주로 뒤쪽에서 투부정사를 보호로 받게 된 이런 식의 구조로 정리가 됩니다. 요건 제가 따로 정리해서 올려드린 5형식 동사 종류들에서 좀 더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동사 보이고 목적어 보이고 빈칸이면 아 이게 투부정사랑 연관되는 문제구나. 내지는 역시 목적어부터 밑줄 쳐놓고 물어봐도 주로 5형식 동사니까 목적어 배치하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넣어야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5번 문제 납득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6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6번 문제 여러분 뭐라고 이해하셨어요? 뭐 묻는 문제죠? 선택지 쭉 훑어보니까 아 이거 시제 묻는 문제구나 하는 거 판단되셨습니까? 예, 시제 묻는 문제에서는 빨리 그 문장 안에서 앞이건 뒤건 간에 시제를 보여주는 정확한 어떤 근거를 잡아내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6번 문제에서는 어느 시제를 결정할 건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빈칸 뒤에 있는 so far 요거 잡아내셨으면 되겠죠? so far라는 그 표현의 의미가 지금까지, 여태까지 쭉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어울리는 시제는 여기서는 현재 완료 시제가 되겠죠. 내용 자체도 How do you like your new position? 새로 맡으신 일자리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라고 하니까 It's the most challenging job I have done so far. 여지껏 경험해왔던 것 중에서 해봤던 것 중에서 가장 힘든 일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힘든 일인 건 현재 시점의 결과고 그동안 그 현재가 오기 전에 과거부터 쭉 이어진 상황 속에서 그동안 해봤던 것 중에 가장 힘든 거다. 이런 식으로 have pp와 주로 어울리는 그 논리를 제공하는 그 부사가 so far 뿐 말고 무슨 표현이 더 있었었죠? 예,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아마 since인 거 알고 계시죠? since 통해서 또 현재 완료 잡는 문제. 근데 주의하실 게 제가 가끔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so far 같은 부사가 오면 상관이 없는데 since가 올 땐 조금 주의하시라고 했었습니다. since 뒤에 과거 표시어, 뭐 작년도부터 쭉이라고 해서 since last year 이렇게 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since 다음에 주어 동사의 구조를 갖고 오게 된다면 주의하실 게 여기 있는 동사의 시제가 과거 시제. 내가 뭐뭐 했던 이후로 계속 쭉 뭐뭐 해온 거니까 여긴 분명히 과거 시제가 놓여야 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꼭 확인해 주실 게 since가 요 상황일 때 이쪽에 있는 동사를 묻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 주절, 주어 뒤에 있는 동사를 묻고 있는지를 어느 쪽 시제에 빈칸이 쳐져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답을 고르셔야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since를 드리고 have pp를 잡는 쪽에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거를 역으로 노려서 많은 사람들이 since를 보면 현재 완료를 고를 것이다 라는 그런 계산하에서 거꾸로 이쪽을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쪽의 패턴도 확인하시고 시제 확인하시고 이쪽과 이쪽을 연관지어서 답을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살 때부터 나는 그 사람 쭉 알고 지내왔다라고 만들어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I have known him since I was 10 years old.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오겠죠? 그런 류의 문장들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 주절 시제가 현재 완료고 종속절 시제가 과거 시제구나 라는 걸 확인하시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C번이고요. 그러면 6번 문제 현재 완료하고 특정 부사 표현 이런 거 연결시키는 문제 연습해 보셨습니다. 이제 7번 문제 넘어갈게요. 7번 문제는 선택지 쭉 훑어보셨습니다. What, whom, who, which 들어가 있네요. 뭘 묻는 문제라고 판단하셨어요? 그렇죠. 관계대명사 묻는 문제입니다. 제가 항상 수업 중에도 말씀드립니다. 관계대명사가 선택지 쭉 나열되어 있으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빈칸의 중심으로 해서 빈칸 앞쪽에
선행사가 있느냐 없느냐, 선행사의 존재 유무. 선행사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명사죠. 관계사절에 수식을 받게 될 명사입니다. 이 명사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살펴주시라고 했고요. 선행사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여부에 따라 답이 좀 갈려나간다고 했었습니다. 존재한다면 그 다음에 하실 일이 뭐죠? 선행사의 종류가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이 아닌 다른 종류인지 그거 판단해 주시고요.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관계대명사 what이나 끝에 ever가 붙어있는 관계사들 중에서 선택하시라고 했었습니다. 요거를 판단하시고 나서 여기 일단 선행사가 판단되시고 그 다음 단계에서 더 봐야 되는 거라면 뒤쪽으로 가셔서 빈칸 뒤에 과연 동사부터 왔는지 뭐 주어 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는지 이런 구조 파악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빈칸 바로 앞에 that's 하고 바로 빈칸이 떴기 때문에 요것에 수식을 받는 명사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셨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니고 두 번째 케이스 넘어가셔서 관계대명사 문제인데 바로 앞에 선행사가 없구나. 그럼 빨리 이 문제 뭐다?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그 이미 먹어버린 관계대명사 what을 고르는 문제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그래서 쉽게 A번 what 고르셨을 거예요. That's what has made him a success. 그것이 그를 오늘날의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그 원인 때문에. 이런 문장에서요. 지금은 답이 쉽게 what으로 나왔습니다만 혹시나 다음 경우를 대비해서 좀 알아두실게. 선행사가 있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행사 판단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선행사의 종류, 사람 선행사인지 아닌지 판단하시고 그 다음 뒤로 가셔서 뒷문장 구조 살펴주시라고 했었죠. 그러면 아시고 계시겠지만 뒷문장 구조에 따라서 어떤 식의 구조들이 가능할까요? 여기 동사부터 이어지고 있다면 그때는 주격관계 대명사가 선택이 되겠죠. who나 which나 that 같은 거 보시면 되겠고요. 뒤쪽에 주어 플러스 동사는 있는데 그 다음에 목적어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게 확인되시면 그때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which나 whom이나 that 아무나 괜찮겠죠. 그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제일 좀 까다로울 수 있는 게 명사가 제시됐을 텐데요. 이 명사가 제시됐을 때는 그 명사와 어우러질 수 있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를 선택하셔야겠죠. 이 케이스가 가장 좀 어려운 케이스로 등장한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다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뒤에 바로 동사부터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잠깐 잘못 생각하시면 여기 있는 명사를 그냥 주어로 오인하셔서 주어 동사 다 있구나 목적격이구나 이렇게 해서 요 구조랑 헷갈리실 수가 있으세요. 그럴 때 주의하실 것은 항상 목적격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데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된 상황인지를 확인하셔서 실질적으로 목적격인지 아니면 이건 그냥 그 소유격에 딸린 명사에 불과한지 그런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요 구조 속에는 목적어가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나 필요하다면 아예 제시가 돼 있을 거라는 걸 전제로 하고 문제를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또 이만큼에서 훑어보신 것처럼요. 항상 관계대명사 뒷문장 구조, 특히 주격 목적격인 경우에는 뒷문장의 구조 자체가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항상 불완전한 상태의 구조가 뒤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 이게 항상 또 관계대명사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겠죠. 그런 것들 더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관계대명사 문제도 매달 뭐 적게는 2개, 많게는 뭐 서너 개까지도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그 단계별로 공략하셔서 실수의 여지가 없도록. 이게 어렵진 않은 문제인데 종종 자꾸 급한 마음에 이거저거 봐야 될 것들 놓쳐서 실수하신 경우가 종종 있으시거든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 보시면 선택지가 쭉 역시 시제로 들어가 있네요. 시제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빨리 잡으시라고 했었죠. 쫙 훑어보시니까 저 뒤에 눈에 확 들어오시는 게 if I don't hurry라는 표현이 보이실 겁니다. 아, 뒤쪽에 if절이 있구나. 내가 서두르지 않으면이란 조건을 제시했구나. 그렇다면 이 문제가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요? 떠오르시는 시제 규칙 있으세요? 조건부사절과 관련돼서 나오는 시제 문제는 조건부사절에서는 반드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런 규칙 기억하시죠? 그거랑 관련돼서 오히려 거꾸로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조건부사절 속의 시제는 if I don't hurry, don't를 들여서 시제를 완성시켜 놓고 주절의 시제를 오히려 거꾸로 물어봤거든요. 이럴 때 이런 문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 규칙으로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문제가 되겠죠. 틀리라고. 그래서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현재 시제가 와서 정작 이 시제에는 미래 시제인 will을 동반했었어야 되는데 will 플러스 원형을. 근데 이거를 쓰지 못하고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 상황을 이해하시고 계신 분이더라도 막상 주어 뒤에 주절 쪽에 무슨 시제를 묻느냐를 물어보면 당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는 공부해봤는데 요거는 생각 안 해봤는데 라고 이렇게 당황하시면 안 되겠죠. 항상 문제는 요거는 이제 요 부분을 이해하는 규칙으로서 이해하셨더라도 문장을 보실 땐 전체 문장을 다
훑어보셔서 문맥을 파악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요거 하지 않으면 혹은 요거 하면 뭐뭐 할 텐데 이쪽은 주로 will 플러스 원형이거나 주로 이제 will, can, may 플러스 원형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제 쪽 접근했으니까 can이나 may는 지금 선택지 없고요. 나머지 will 갖고 선택하셨어야겠습니다. 정답은 A번이죠. 내가 서두르지 않으면 아마 기차 놓치게 될 거다라고 해서 미래 시제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의 정답은 A번이고요. 이 문제 만약에 여러분 좀 더 뒤집어 생각하시고 여기를 물어본다면 지금 이 문장에서 뭐 잡으셨어야 돼요? 예, don't 잡아내셨어야겠죠. 항상 앞뒤 시제 문제에서는 어디를 물어볼지 모르니까 두 가지를 다 이해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이제 9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는요. 문제 의도가 how I hate 동사 들이고 그 다음에 밑줄이에요. 따라서 주어 다음에 특정 동사를 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밑줄일 때는 그 뒤에 오는 이 동사의 성향이 보통 다 이게 타동사일 거니까 타동사의 목적어를 잡아라 라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선택지 훑어보셨을 때 예상대로 목적어의 종류로 준동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투부정사냐 동명사냐, 뭐 동사 원형이냐 이런 식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기준은 여기는 타동사가 주고 있겠죠. hate라는 동사가 여러분 많이 써보셨을 때 뒤쪽에 투부정사랑 잘 쓰든가 어울려서 아니면 ing랑 어울리든가 이런 걸 좀 파악하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hate 동사 평상시에 동명사랑 써서 많이 쓰더라. 뭐뭐 하는 거 싫어하더라. 이렇게 많이 기억하셨어야 되겠죠. 동명사 가진 선택지가 답이 될 텐데 다행히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B번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조금 문제 난이도를 높인다고 해서 선택지에 being treated 말고 선택지 B번 말고 treating이라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또 뭘 고민하시는 얘기예요? hate가 동명사 받는 동사인 것까지는 웬만큼 알 것이다라는 전제에서 그렇다면 이 동명사들 중에도 그냥 ing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답지에 나온 것처럼 being PP 구조, 즉 수동태를 동반한 동명사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거기다가 한 시제 앞선 걸 나타내주는 완료를 동반한 having PP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각각의 동명사의 변형꼴까지 알고 계신지 묻는 문제 조금 더 난이도 높아지면 그냥 treating이냐 being treated이냐 요거를 또 구조를 물을 수 있으니까 항상 대비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뭐 선택의 여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B번에 being treated. 아기처럼 취급당하는 게 내가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아빠랑 논의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정답은 B번 되겠습니다. 요거요 제가 따로 올려드린 그 설명 중에서 각각 동사 중에 타동사 중에 전형적으로 동명사 받는 동사, 전형적으로 투부정사 받는 동사 요거를 따로 분류해서 시험장 가시기 가급적이면 꾸준히 외우셨다가 마지막 날 한 번 더 복습하시면 좋겠고요. 정 다른 게 외우시기 많으시면 적어도 시험 전날은 어느 정도는 좀 익숙해져서 시험장 들어가셔서 거의 뭐 큰 심사숙고가 필요 없는 문제죠. 보이면 잡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고요. 조금 심사숙고해야 되는 상황은 선택지 만약에 그 똑같은 답이 ing가 2개 이상이 들어있다면 같은 ing끼리도 무슨 차이가 있는지 거기서부터 좀 신중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ing냐 투부정사냐 고르는 그 정도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유형별로 동사를 좀 외워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9번 문제의 정답은 B번이었었고요. 10번 가겠습니다. 예, 시제 문제 한번 또 골라봤습니다. 유난히도 시제 문제를 제가 많이 고른 이유가 굉장히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시제 문제에 대해서. 시제 문제는 아까 보신 것처럼 뭐 so far가 있으면 현재 완료다. 아주 단순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문맥 파악을 해야만 좀 정답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좀 애매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훈련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10번 문제 보시죠. 어느 시제를 고를까 봤더니 지금 문맥에 by Friday가 보이시죠. 이것도 이제 근거가 될 수 있는데 금요일까지는 끝내놓을 거라고 약속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끝나는 시점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예요. 미래에 가서 끝나 있을 것을 약속하는 거니까 요거는 미래 완료까지 포함시켜서 미래 완료 시제 will have pp가 필요했습니다. 얘도 문제가 그나지 어렵게 않았기 때문에 will have pp가 있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만약에 선택지 will have pp의 모양을 갖고 있는 시제가 2개가 있었다면 지금 거기서 여러분이 또 공략하셨어야 될 거가 그냥 finished냐 아니면 been finished냐를 또 선택하셨어야겠죠. 거기에 뭐가 더 추가로 붙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will have라는 그 미래 완료 시제는 결정이 됐는데 pp 자리에 들어갈 때 그냥 pp냐 been pp냐를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는 태를 그 판단의 그 기준에 또 넣어야 된다는 얘기 되겠죠. 능동태냐 수동태냐 이걸 또 구분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누차 말씀드리듯이 주어 다음에 밑줄을 쳐놨을 때 동사 고르란 문제가 되겠죠. 동사를 보실 때는 1차적으로 이게 시제 묻는 문제가 아닐까를 고민하시고 두 번째는 혹시 이거 태도 같이 묻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하시고 세 번째는 혹시 이거 수일치로 결판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까지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세 가지가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훈련이 되셔야 된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단지 시제만 보면 답이 떨어지는 단순한 문제겠지만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갈수록 시제, 태, 지금 시제, 수일치, 태, 수일치 이렇게 엮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동시에 동사의 여러 가지 성향을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요거와 이거 중에 두 개의 차이 물었다고 한다면 무슨 근거로 been finished가 선택이 되겠습니까? 앞에 주어가 it고요. 그것은 리포트니까 보고서 말하는 거니까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지가 끝내어지는 수동의 상황인 거죠. 게다가 finish 동사는 타동사인데 이 뒤쪽에 목적어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타동사가 목적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때는 일단 수동태를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정답은 이래저래해서 D번 미래 완료 수동태를 선택하셨습니다. 예, 이제 페이지 넘어갈까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Part 2 문제 10문제가 또 주어져 있습니다. Part 2는 뭐 아시겠지만 Part 1에 비해서 대화문이 아니라 일단 문어체 문장 드리고요. 거기서 또 빈칸 채워넣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몇 문제? 10문제 있죠? 10문제 다 풀어보셨죠? 하나하나 문제마다 포인트 잡으면서 또 중요한 부분들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시죠. 이 문제 의도는요. 앞에 주어동사 갖춘 완전한 절과 칸마 뒤에 또 주어동사 같은 완전한 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절과 절을 이어줄 수 있는 연결사, 즉 접속사 고르시라는 문제 의도가 되겠죠. 알려드릴까 선택지에 접속사도 있고 접속사 아닌 것도 있네요. 일단은 접속사 아닌 거는 제껴야겠죠. 선택지 A번은 지워주세요. 일단 눈에 안 필요 없는 단어들은 빨리빨리 지워주시는 게 답 고르실 때 그다지 지장이 없으십니다. 나머지가 지금 and냐, or냐, although냐 선택의 대상이 되는데 지금처럼 절과 절의 사이에 칸마 들어가고 밑줄이면 명백히 등위 접속사 자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뒤에 although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셔야겠죠. and냐, or냐 차원입니다. 둘 사이의 차이는 의미상의 차이죠. 구조상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파악이 되십니까? 앞에가 명령문이죠. 공부 더 열심히 해라. 꼭 해라. 뒤에 가서 그렇지 않으면 점수가 좀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명령문 다음에서 명령문 먼저 쓰시고 뭐뭐 해라 라는 의도 뒤에 컴마 다음에서 그러면에 놀리면 and가 필요하고요. 똑같이 명령문인데 여기서 그렇지 않으면의 논리가 있을 때는 뭘 쓰셔야 되죠? or를 쓰셔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런 표현을 한 번이라도 써봤느냐를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답 그래서 C가 되겠고요. 12월 기출인가요? make sure 구문이 한번 또 등장한 지 있었었죠. 굉장히 자주 사용된 표현입니다. make sure가 보통 두 가지 정도로 쓰이는데 make sure 투부정사 붙여서 이거 꼭 해라 라는 명령문 강조이거나 지금처럼 make sure 주어 동사, 특히 현재 시제에 동원하셔서 이렇게 되어지기를 꼭 확인해라 라고 해서 두 가지 정도 명령의 강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억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1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줄리가 sensitive하다기보다는 약간 neurotic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셨어야 되는데 서로 두 가지 비교, 두 개의 형용사를 두고 이쪽보단 이쪽 성향에 가깝습니다라고 그런 식의 표현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한눈에 여러분들이 문장 보셨을 때 대충 이 단어를 버무려놨을 때 어떤 의미가 나와야겠구냐가 먼저 파악이 되시고 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단어들이 이런 순서대로 배치가 되겠구나가 거의 직감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굉장히 어순에 좀 치중을 하셔야겠습니다. 2008년도 들어서 새로운 경향이라고 한다면 물론 2007년도에도 계속 그랬었지만요. 문법에서 어순 문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단편적인 문법 지식이나 공식 몇 가지 외워갖고는 문제가 풀리지 않을 거라는 걸 강하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문법 공부하실 때도 표현 단위나 끊어서 구단위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장 단위로 한 번에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항상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2번에서는 그 뜻으로 sensitive 하다기보다는 neurotic 하다라는 그 의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단 대칭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Julie's 일단 보호가 완성돼야 되겠죠? 그래서 neurotic이라는 형용사 집어넣으시고요. 저 뒤에 sensitive하고 이렇게 병렬이 되기 위해서 가운데 rather than을 배치하셔서 이거라기보다는 차라리 이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D번이 되겠고요. 뭐 여러 가지 구조 있죠? 이거라기보다는 이겁니다 할 때 우리가 순서 지금은 이제 뒤에 거가 아니고 앞에 거다 쪽으로 이해하셨어야겠지만 만약에 앞에 게 아니고 뒤에 거다라고 하실 거면 not A but B 구조를 쓴다든지 다양한 표현 응용이 또 가능하셔야 되거든요. 똑같은 말도 여러 가지 표현에서 응용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갖고 계신 그 해설지 중에 요걸 달리 표현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를 좀 적어놨으니까 한 번에 좀 확인해 주시고요. 1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3번은요. 뭐라고 이해하셨어요? 굉장히 그 문장이 길어지면서 대신 선택지 보니까 짧게 동사 고르시라는 문제로 이해가 되셨죠? 아까 말씀드렸죠? 동사 고르실 때는 뭐뭐뭐 보시라고 했었으니까 제가 지웠지만 생각나시죠? 시제와 태와 수일치 보시라고 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그 중에서 have been이냐, was냐, were냐, has been이냐를 묻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 여러분이 선택지만 보고 의심할 수 있는 게 시제와
수일치 두 가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간단하게 수일치 먼저 접근해 볼까요? 수일치를 보기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주어를 빨리 잡는 거예요. 주어가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It should be confirmed that all the things to be said at the hearing blank인데 앞에 있는 it should be confirmed까지는 솔직히 필요 없는 구조죠. 지금 주어 판단할 때. 왜냐면 대절 속의 주어가 필요하니까. 대절 속의 주어가 all the things가 주어고요. 나머지 Suzy said at the hearing 부분 괄호 이렇게 묶어주시면 여기 앞에 있는 그 all the things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사절로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한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all the things라는 주어와 가운데 수식어가 잔뜩 배치돼서 이렇게 꾸며주는 구조와 그 뒤에 동사를 채워넣는 이런 식의 문장 구조가 확인되실 겁니다. 즉 여기에 걸려진 동사 잡아라. 즉 수일치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선택지에서 all the things가 복수인 거 감안하시면 뭐가 일단 선택이 돼야 되면 A번과 C번이 선택이 돼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지가 청문회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그 진실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이다라는 의미가 필요, 진실이었었다. 뭐 이게 굳이 현재 완료 시제로 동원해서 그때부터 여태까지 쭉 진실이었다. 특정 시기에 그 구애받지 않겠죠. 여기서는 그냥 과거 시제 일치해서 청문회에서 말했던 것 자체가 그 시점에 사실이었는지를 팩트에 관한 얘기니까 단순하게 시제 일치를 보셨으면 되겠습니다. 월을 잡는 구조였었습니다. 정답은 C번이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주의하실게요. 주어가 길어지면서 주어에 그 여러 가지 수식어가 들러붙어 있을 때는 빨리 이 문제가 수일치를 묻는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런 식으로 끊어서 실제의 주어를 빨리 파악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먼저 하셔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요게 지금 빈칸 채우기에서도 그렇습니다만 Part 3나 Part 4에서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도 자주 물어보는 문제가 주어 동사 수일치 문제니까 주어가 길어진다 싶으면 항상 긴장하시고 진짜 주어가 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1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문제는요.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아까 앞에서 보셨던 거의 그 유일한 공식에 해당된다고 했던 have 공식이 있었었죠. 그것처럼 탭스에서 아주 간략하게 공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또 하나가 있죠. 가정법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정법 문제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보시면 칸마 뒤에 빈칸은 있고요. 칸마 뒤쪽에 could have pp가 보이실 거예요. 요게 보이면 일단 주절 쪽에 would, could, might 플러스 이런 식의 모양이 뒤쪽에서 확인이 되시면 would, could, might 플러스 have pp 구조가 보인다고 한다면 요것과 관련 지어서 앞에 있는 if절 공식에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어떤 시제를 넣을 것이냐 이렇게 문제가 주어진 셈이거든요. 그러면 뒤에 있는 요걸 근거로 해서 앞에 어느 시제가 들어갈 건지를 판단하는 즉 가정법 과거 완료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는 주절이 항상 이런 식으로 would, could, might 플러스 have pp로 거의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것에 영향을 받은 조건들 속에는 had pp의 시제를 동반해서 그때 그랬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라고 과거에 지나간 일에 대한 일단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had pp를 갖고 있는 정답 D번 고르시면 됩니다. 비교적 빨리 좀 시간을 절약하면서 풀 수 있는 문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D번이겠죠. 이것도 제가 지금 문제에다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지금 올려놨습니다만 이거 말고도 외워야 될 공식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갖고 계신 또 다른 해설지 보시면 가정법 과거 완료, 뭐 특수가정법까지 공식들 몇 가지만 더 외워주세요. 굉장히 쉽게 공략할 수 있는 문제. 대신 많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뭐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기 때문에 나왔을 때 반드시 공식 적용해서 풀어서 맞춰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가시면요. 문제 의도가 뭐라고 판단되시죠? 맨 앞에 only가 있고요. 그 다음에 if절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빈칸이에요. 문제 의도 자체가 확실히 드러나죠. only가 앞쪽에 부사나 부사구나 부사절을 가지고 도치가 되어 있을 때는요. 이게 원래 이 자리가 아니었는데 얘가 얘네들 데리고 앞으로 나가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뒤쪽에 있던 주어 동사의 주절의 주어 동사는 순서가 바뀐다. 즉 도치된다라는 문장 규칙이죠. 그래서 그거를 잡으실 문제. 따라서 선택지에서 이것저것 볼 필요 없이 도치 있는 거 일단 골라두시고 그중에서 차이점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택지 A, B, C, D 훑어보셨을 때 도치가 완벽하게 적용되어 있는 건 C번 선택지밖에 없죠. B는 그 앞에 우드가 나와서 좋긴 한데 주어가 없어졌어요. 주어가 없는 상태는 진정한 도치라고 볼 수 없으니까 will your application be rejected 이걸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뭐 해석을 한다면 너의 시험 결과가 아주 안 좋을 때 그때만 너의 입학이 허가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의미가 되겠죠. 항상 이런 패턴들. 요거 말고도 우리 그 올려드린 그 해설지에 only 말고도 도치를 일으킨 여러 개의 그 부정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앞에다 배치하면 그게 문장 맨 앞에 보이면 뒤에서 반드시 주어 동사를 도치시키는 구조로 인식하시고 선택지에서 도치되어 있는 선택지를 골라주세요.
16번 문제 가겠습니다. 이것은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요. 아까 우리 앞에서 선택지 보세요. what이냐, 대시냐, whatever냐, which냐. 이걸 보면 순간적으로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아, 이거 관계대명사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올라가서 뭐부터 하시게 되죠? 빈칸 앞에 선행사의 존재 유무를 따지게 되죠. 그렇게 판단하시 올라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더 팩트가 있더란 얘기예요. 이걸 보시고 아, 그럼 선행사 있구나. 사람 선행사가 아니니까 나머지에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뒤로 가셔서 문장 구조를 보기 전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지금 더 팩트를 보는 순간 선행사 있네. 그럼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A번과 C번을 쉽게 지우실 거고 남은 게 B번하고 D번이죠. 이 문제 의도 자체가 아무 생각 없이 사람 아닌 선행사가 왔으니까 위치 고르고 틀려라 라고 낸 문제인데요. 꾸며주는 구조 우리가 위치로 해야 된다고 가끔 생각하시죠? 거기 얼마만큼 편견인지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얼핏 보기엔 꾸며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런 경우에도 아까 제가 잠깐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관계대명사 위치는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대수로 대체하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럼 선택지에서 굳이 대도 드리고 위치도 드렸다고 할 때는 뭔가 이제 생각해 보실 게 있다라는 거죠. 위치하고 대시 둘 다 같은 단어인데 동의어인데 둘 다 답으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둘 다 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 둘 다 답이 아니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원인으로 해서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다라고 생각하셨어야겠습니다. 여기서 생각하실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관계대명사 뒷문장 구조는 불완전한 구조가 와야 된다 했었었죠. 반면에 대절이 만약에 관계대명사로 쓰였다면 당연히 역시 뒷문장도 불완전한 구조인데 대세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뒤에 주어 동사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완전한 구조로 쓸 수 있는 가능성 요거 두 개는 관계대명사로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얘는 명사절로 이해하셔서 명사절은 가끔 그 앞에 명사와 동격 관계를 이루면서 문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케이스하고 요 케이스 중에서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는 두 번째일 가능성이 아주 크겠죠. 왜요? 선택지에 이걸 관계대명사로 본다면 위치도 답이 되고 대도 답이 돼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죠. 답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 빨리 이쪽으로 이럴 수도 있었지 또 다른 가능성이 있었지 라고 생각하셔서 이쪽 가능성을 떠올리셔야겠습니다. 확인 장치는 뒤쪽에 있는 뒷문장 구조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뒷문장 구조 보세요. Many women 주어 있죠? give up 동사 있죠? their careers 목적어 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있고요. 심지어 저 뒤에 raise의 목적이나 family까지 다 갖추고 있으니까 뒷문장 구조는 완전하다는 결론을 지을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지금 동격 명사절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B번입니다. 기준의 기초에 보시면 여러 가지 명사들 the fact that, the idea that, the news that, the message that 이런 식의 형태로 해서 대절이 명사절, 동격 명사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많이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16번 문제는 그런 의도로 이해하셨어야겠고요. 17번 가겠습니다. 17번 보시면 이 문제가 제가 고른 이유가 1월달 기출에 나왔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보시라고 올려드렸는데요. 문제 의도 보이십니까? 예, 앞에 주절 동사가 propose가 보이실 거예요. propose 말고도 suggest 동사도 그랬었고 1월달 기출에 나왔었던 require 동사도 그랬었고 이런 류의 동사들 소위 말하는 주장, 명령, 제안, 요구, 충고, 권유 이런 류의 동사가 주절의 동사로 쓰이면 대절 속에서 가정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아까 보셨던 이 푸절을 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동사의 모양이 독특하게 직설법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자기만의 독특한 공식을 고수하고 있을 때 이걸 우리가 가정법 범주로 보자고 했었었죠. 그래서 지금 경우에도 propose 동사가 앞에 있어서 가정법을 일으키는 동사인 propose 동사가 주절이 놓여졌을 때 대절 속에서 그 영향을 받아서 should가 있었어야 하지만 그걸 보여주지 않고 바로 동사 원형으로 직행하는 가정법 현재 중에 하나의 표현을 보셨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propose 보고 대절 속에서 should 없애버리고 동사 원형 구조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A번이고요. 이 문제는 가급적 Part 1, 2에 나왔을 때는 해석 없이 바로 동사 원형으로 직행하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A번. 18번 보시죠. 18번 문제가 흔히 이제 Part 2의 후반부 보면 좀 이런 문제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보통 생긴 패턴 자체가 주어 동사가 뒤쪽에 분명히 제시가 돼있는데 불구하고 앞쪽에다 빈칸을 치고 선택지 보니까 여러 개의 동사의 여러 가지 모양을 늘어놓습니다. 즉 동사를 투입하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뭐 문장의 기본 공식 아시겠지만 주어 동사가 있는데 또 동사를 넣으려면 반드시 그 주어 동사 이어주는 접속사를 동반해야만 동사가 추가가 될 수 있죠. 물론 주어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지금 그 문제 보시면 어디에도 여기 있는 동사와 여기 있는 동사 이어줄 수 있는 접속사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동사만 투입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 문제의 의도 자체가 이 문제 분사 구문으로 가란 얘기구나 라고 이해하셔서 선택지에서 ing나 pp 쪽에서 답을 고를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런 경우에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투부정사가 저 앞에 이런 구조에 들어갈 때, 접속사 없이 들어갈 때는 요 뜻일 때는 가능합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으로는 이 문장 앞에 가능합니다만 지금 선택지에 있는 다행히 투부정사가 없네요. 혹시나 있다고 한다면 요걸 대입해 보셔서 그 뜻으로 해석되면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경우인데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고요. 아주 드물게 출제되는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제 요거 투부정사는 오답으로 제시를 하고 나머지 선택 중에 분사들을 늘어놓아서 알맞은 분사를 고를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사 구문이나 아니면 직접 분사를 묻는 문제에서는 주의하실 게 분사의 어떤 성질, 능동, 수동 성질을 파악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쉽죠. 여러분 만약에 take off가 벗다라는 의미의 타동사 구인 걸 모르셨더라도 빈칸 바로 뒤에 이쪽이죠. 여기 지금 our shoes하고 명사가 들어가 있죠. 여기 있는 이 명사를 목적으로 인식하실 수 있다면 우리가 신발을 벗고서라고 해서 목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목적을 갖고 있는 타동사는 바로 능동의 상태인 거니까 답은 ing라고 쉽게 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분사 구문을 묻는 거라는 거 확실하게 이해하셨으면 굉장히 쉬운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타동사가 뒤에 목적을 갖고 있으면 능동, 타동사가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없어진 상태가 확인되시면 수동관계 PP 내지는 자동사가 투입됐다면 무조건 진행 의미를 나타내는 ing 그렇게 해서 답을 정하실 수 있는 간단한 구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보시죠. 요거는요. According to Dr. Burton's blank인데요. 주의하실 게 지금 문장 구조상에서 위에 거나 18번이나 19번이나 뒷문장 구조가 완성되어 있다라는 거는 지금 문장 중에서요. 지금 according to Dr. Burton's blank에서 뒤쪽에 칸마디에 주어 동사 살아있죠. 똑같은 구조인데 이쪽 구조를 어떻게 처리했어요? 전치사인 according to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는 전치사의 목적어인 명사가 완성이 돼서 일종의 부사구를 형성해야겠죠. 이것에 따르면 어떻다더라 라는 설명이 이어지는 구조가 될 텐데 지금 보신 것처럼 according to 다음에 명사 Dr. Burton's가 나왔습니다. 소유격이 떴죠. 소유격 뒤엔 또 하나의 명사가 들어가야겠죠. 누구의 무엇. 명사 잡으실 문제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지 A, B, C, D에서 명사가 중심이 되는 북이 맨 끝에 있는 B나 D쪽으로가 답이 선택이 되셨어야 돼요. B하고 D쪽에서. 왜? 명사를 쭉 늘어오시다 보면 명사 앞쪽에 각종 수식어가 놓일 수 있습니다만 명사가 끝에 오지 않고 앞에 온 상 수식어가 뒤에 붙어서 이런 식의 구조가 되는 건 흔치 않은 케이스죠. 따라서 앞쪽에 배치돼서 무슨 책, 그렇죠? 누구누구의 무슨 책에 따르면 이런 식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경우에는 B하고 D 중에서 어느 게 필요할까요? 거기 recent가 북을 꾸며 좀 최근의 책 하면 저 앞에 published가 의미가 없어지죠. 최근에 출판된 책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recently가 북을 꾸며준다기보다 recently가 published라는 그 분사를 꾸며서 부사 일종의 형용사, 명사 이렇게 수식어의 어순까지 잡으라는 문제가 되겠죠. 종종 이 자리에 이렇게 형용사를 대놓고 묻지 않고 분사를 대체해서 집어넣어서 부사, 형용사, 명사, 부사, 분사, 명사 이런 식의 어순을 묻는 문제도 종종 있습니다. 여기 명사의 덩어리 이 어순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앞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관사까지 붙여야겠죠. 어나더를. 지금 관사가 없는 이유는 소유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격과 관사는 같이 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요것 때문에 이게 빠진 거고요. 필요하다면 a recently published book 이렇게 어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예, 19번 문제는 그 명사 구의 어순 완성 문제였었고요. 20번 문제 보시죠. 역시 또 시제 문제로 마무리가 되네요. 시제 문제를 판단할 때는 빨리 그 문장에서 시제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잡으시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결정적인 근거가 by the time이 보이시죠? 여기 있으니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 요건 아시다시피 뭐뭐 할 때쯤이면 뭐뭐 할 무렵이며 라는 뜻의 시간부사열 접속사인데요. 그거 뒤에서 주어 동사가 떴고 그 뒤에 주어 동사 중 여기 시제를 묻고 있어요. 여기 시제가 지금 뭘로 주어졌냐면 put out 과거 시제로 주었습니다. 불이 다 꺼졌을 때쯤이니까 불이 꺼졌을 때쯤 뒤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잡아내셨어야겠죠. 상황적으로. 지금 보니까 교회 건물이 거의 다 타서 제 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by the time이 왔을 때 항상 주의하실 게 이게 제시하는 논리가 이쪽과 이쪽 중에서 그 사건의 순서를 좀 대비해 보시라는 뜻이거든요. 특히 과거 시제가 왔을 때. 그래서 얘가 이거 했을 때쯤 이미 이런 상태가 완료가 돼 있었다라는 의미가 뒤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by the time이 과거 시제를 갖고 있다면 뒤쪽에 had pp가 와서 이미 완료된 상황, 과거가 오기 전에 그거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죠. 답은 그래서 다행히 C를 쉽게 잡으실 수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시제만 물었으니까 뭐 태나 술지 쪽은 고민 안 하셔도 되겠죠. 정답은 C가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Part 2 문제까지 20문제 보셨고요. 마지막 5문제 뒷페이지 넘겨보시면 Part 3, 4는 굉장히 아마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도 아주
당황이 되시죠? 긴장이 되시고. 아마 지금까지 시험 몇 달, 한 두세 달 정도 보신 분들은 솔직히 이쪽에 시간이 없어서 손도 못 대고 나왔다라고 하신 분도 꽤 있으실 겁니다. Part 3, 4는 그만큼 일단 앞쪽에서 시간 배분을 적절히 못하시면 여기까지 올 시간이 남아있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나 시간이 남아서 풀어봤다 하더라도 조금 이제 앞에 거 푸는 것보다 수월하지 않게 좀 풀리는 문제들, 정답 찾기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럴 뿐이고요. 익숙해지시게 되면 여기서 뭘 원하는지 알게 되면 볼 거 위주로 찾아 나가시면 그나마 좀 덜 어렵게 조금 더 쉽게 문제를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대표적인 유형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올려드린 그 해설지 보시면 전반적인 Part 3, 4 공략법을 제가 써놨거든요. 그거 쭉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아 내가 그동안 이런 걸 놓쳤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오늘은 세 가지 Part 3에서 세 가지 문제 한번 보도록 하시죠. A번 보시면요. 21번에 Nick was hospitalized yesterday. 닉이 어제 입원을 했더라라고 하니까 B가 놀래죠. Really? How come? 왜 그러냐? 왜 굳이 무슨 이유로 이제 입원을 했느냐? He had a car accident while crossing the street. 길 건너다가 차 사고 났다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B가 그 말 듣고 쯔쯔쯔 해야겠죠? 야, 진짜 놀랬겠다. 뭐 이 사람이 이제 다쳐서 입원한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이상의 상황은 아니니까 아직 뭐 더 나쁜 상황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어머 정말 놀랬겠다라고 해서 그 사고의 상황을 정리하는 멘트가 와줘야 되는데요. 거기서 should have pp가 쓰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의도죠? should have pp는? 예, 1월 기출에는 이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shouldn't라는 형태로 나왔었는데 should have pp가 쓰이게 되면 주로 어떤 상황?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쉬움이나 뭐 안타까움이나 비난이나 이런 거죠. 했었어야 했는데 왜 안 했을까라는 의미가 표현이 됩니다. 근데 지금 필요한 게 어머 걔 정말 놀랬었어야 되는데 안 놀랬다. 이 뜻은 아닌 거죠. 진짜 놀랬겠다. 이런 식의 표현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뭘 쓰셔야 돼요? 똑같이 have pp를 쓰더라도 must have pp 이 표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거기 should 부분을 must로 고쳐주셔서 정말로 놀랬겠다.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우리 흔히 must be는 많이 써보셨죠? must be는 지금 틀림없다는 얘기고요. must have be는 있었던 일에서 그때 그랬을 것이면 틀림없다.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이 되겠습니다. Part 3에서 조동사 문제를 묻는 이유는 조동사가 화자의 의도를 전달하는 데 굉장히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조동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위해서는 대화를 어느 정도는 쭉 따라 나가시면서 내가 직접 이 대화를 하고 있다면 저 사람 멘트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대꾸를 해야 논리 완성이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직접 그 입장에 되어서 생각해 보시면 가장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해석을 하려고 들지 마시고 그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내가 이 상황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22번 문제 가겠습니다. May I make an appointment this afternoon? 제가 오늘 오후에 예약을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더니 Sure. Do you have medical insurance? 뭐 의료보험 있으세요? 라고 물었죠. C가 있긴 있는데 I forgot to bring my insurance card. 갖고 오는 거 까먹었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 I'll need to see some ID. 뭐 꼭 그거 아니어도 좋으니까 신분증이라도 있으면 보여주세요. 라고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몇 가지가 눈에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그 중에 가장 적절하게 눈에 들어오셨어야 될 부분이 A번에 make appointment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Part 3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Part 3, 4에서 관사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관사 흔히 어하고 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쓸 자리에 더 쓰고 더 쓸 자리에 어 이런 문제는 괜찮은데 그나마 좀 보이는데 어가 있어야 될 상황에서 어 플러스 단수명사 상황에서 어를 싹 빼놓게 되면 우리가 이걸 그냥 뭐라고 이해하시냐면 이거 뒤에 있는 게 불가산 명사니까 그냥 어를 안 썼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신 경우가 있거든요. 여긴 분명히 어가 필요한데 그래서 여기서 어를 빼먹었을 때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그걸 발휘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좀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사 바라볼 때 가산인지 불가산인지 별로 이렇게 느낌 없이 바라보시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대신 이런 경우는 make an appointment 같은 경우는 단어로 외우신 게 아니라 make an appointment 하나의 표현으로 외워두셨어요. 여기서 직감적으로 어가 빠졌구나. 가산이냐 불가산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make an appointment 표현으로 하나를 덩어리째 이해를 하셨어야 외워두셨어요. 쉽게 공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명사를 공부하실 때도 따로따로 단어 외우셔가지고 얘는 가산 얘는 불가산 이렇게 외우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가산 명사에는 불가산 명사 속성도 나올 수 있고 반면에 불가산 명사에서 가산 명사 속성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반대의 상황 염두에 두시고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표현 덩어리로 한 번에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표현마다 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르다라고 느끼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럴 때 우리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C에서 답은 아니지만 forget to bring my insurance card. 아까 우리 forget to 부정사 나오면
할 일 까먹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했었었죠. 갖고 왔어야 되는데 갖고 올 걸 잊어버리고 안 가지고 온 거니까 이걸 만약에 잘못 써서 bringing 하고 들어갔다면 갖고 왔었던 일을 잊어버린 거면 갖고 왔나?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건 아닌 거죠. 따라서 갖고 올 거를 까먹고 안 갖고 왔다. forget to. 이런 걸 확인하시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단어가 보이면 여기서 잘못 표현됐나? 제대로 됐나? 그런 거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23번 문제 가겠습니다. A번, your school has no sports team, has it? 야, 니네 학교에 스포츠 팀 하나도 없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주의하실 게 지금 눈에 확 들어오시는 게 우리 중학교 때 배우셨는데 주어 동사 다음에 컴마하고 동사 주어를 다시 이렇게 투입을 해서 우리가 부가문문이라는 아마 용어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가한다는 자체가 덧붙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평서문이 끝난 상태에서 약간 짧게 두 단어 붙여가지고 의문문의 그 뉘앙스만 전달하게 될 때 뭐 하지? 그렇지 않니? 이런 식의 표현이죠. 기억나시지만 앞에가 긍정의 의미면 뒤쪽을 부정의 동사로, 앞에가 부정이면 뒤에를 긍정으로 이제 바꿔 변환해서 넣으시라고 하는 거 배우셨을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시기 일단 뭐가 틀렸냐면 no sports team에서 앞에서 부정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no가 있으니까. 그럼 뒤쪽에서는 긍정이 왔었어야 되죠. 이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앞에가 has면 has란 동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이거는 분명히 본동사인데요. 본동사를 부가문 처리하면서 has it 하고 바로 받을 수는 없거든요. 본동사는 반드시 무슨 동사? 두 동사를 투입해서 가셨어야겠죠? does it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처리하셨어야겠습니다. 뭘 갖고 지금 여러분 헷갈리게 한 거예요? has pp가 나온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has pp면 그 다음에 has it 쓸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게 has pp 만드는 완료의 has가 아니라 가지고 있다는 뜻의 본동사였기 때문에 바로 쓰지 마시고 두 동사로 바꿔라. 이거를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지. 부가문 같은 것도 거의 뭐 습관처럼 붙어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자꾸자꾸 연습하지 않으시면 눈으로 봐서는 굉장히 쫓기면서 푸는 상황에서 힘들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 답은 나온 셈이지만 B에서 아닌데 사실 우리 학교에 soccer 팀하고 basketball 팀이 있는데 정말 I have no idea. 정말 몰랐었다. You know what? 너 알고 있어? We even have a cheerleader squad. 심지어 우리 학교는 cheerleader 그 단체도 있다라고 해서 약을 올리고 있네요. 한번 대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마지막 part 4 가겠습니다. Part 3는 그나마 대화문이기 때문에 조금 좀 눈에 들어오기가 좀 편하실 텐데 Part 4 지문은 독해 지문처럼 생긴 덩어리를 드리고 그중에 틀린 걸 골라라니까 조금 더 힘드실 거예요. 부담감이 더 크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Part 3는 대화문이니까 이렇게 중간에 뻥뻥뻥 빈 부분이 있는데 Part 4는 거의 그 독해 지문을 따다가 거의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저 한치의 그 여백도 안 보이시죠? 그걸 읽어내면서 어느 정도 의미 파악하시면서 문법적인 오류를 찾아내셔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긴 한데요. 힘들긴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앞쪽에서 말씀드렸었죠. 동사에 관한 한 세 가지 성질. 그거 위주로만 찾아보셔도 얼추 답은 좀 크게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사를 물을 때 우리가 시제와 태와 수일치 성질 많이 묻는다고 했었었죠. 파트 4 5문제 중에서 적어도 이 시제와 태와 수일치 묻는 문제가 적어도 2문제가량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니까 뭐 운이 좋으면 3문제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거 위주로 공략하시면서 나머지 것들도 처리해 보도록 하죠. 일단 24번 문제에서는요. A번 선택 중 to someone with psychological problems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talking to psychiatrist 이 누구죠? 그 정신과 의사랑 상담을 해보는 거가 can be led to catharsis. catharsis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제 어떤 조언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한눈에 딱 들어오셨어야 될 게 동사 부분에 can be led to 구문을 취하고 뒤에 catharsis라는 명사 목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분에서요. be led to면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수동태 구조를 PPP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수동태가 됐을 땐 절대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지 의미로 봐서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한눈에 보셨을 때 좀 이상하다는 느낌 오셨어야 되는 게 동사가 수동태 꼴인데 뒤에 왜 명사가 남아있을까? 물론 이걸 노리고 역으로 출제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5형식 문제나 4형식 문제 같은 경우는 수동태도 오히려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주로 출제되는 문제에서는 3형식 동사 같은 경우 이렇게 생겼을 때 이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구조로 빨리 여러분 인식하셨어야 되거든요. 이게 있으니까 그렇다고 있는 목적을 지울 수는 없죠. 의미가 달라지니까 카타르시스는 필요한 단어고요. 여기 있는 모양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능동태 모양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lead to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주어가 카타르시스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A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동사의 시제, 태, 수일치 중에서 태를 공략하시면 이런 식의 모양들을 접하실 수 있다는 거. 두 가지로 기억하세요. 주어 다음에 지금처럼 BPP 꼴이 나왔는데 그 뒤에 명사가 살아있다면 요것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파악하시고요. 반면에 주어 다음, 이건 조금 이제 실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수동태가 될 수 없는 동사가 있어요. 수동태로 쓰시면 안 되는 동사. 그 동사들을 모양을 BPP로 조정해놨을 때 이게 좀 어색하다는 느낌을 잡아내셔야겠습니다. 수동태 변환이 안 되는 동사라는 얘기는 일종의 자동사라든지 몇 가지 있죠. consist of라든지 resemble이라든지 이런 류의 동사들. 이런 류의 동사들을 쓸데없이 수동태로 바꿔놓은 구조에서는 이것이 어색하다는 느낌을 잡아주셔야겠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요건 좀 쉽게 잡으실 수 있겠죠? 뒤에 명사가 있다, 수동태 안 어울린다. 이렇게 해서 24번 문제는 수동태, 능동태 전환하는 문제를 보셨고요. 그 다음에 25번 문제에서는요. B번 선택지 잠깐 봐주실래요? B에서 an engineer, for example, maybe a man, who 다음에 여기 a man이라는 선행사가 왔고요. who 다음에 supervise라는 그 동사가 붙었는데 이제 오늘 관계사 문제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가 선행사가 있으면 선행사 뒤에 그 사람 아닌 성향 따져서 관계대명사 종류 정하실 적에 격을 보실 때 뒤에 동사부터 나온 무슨 격? 주격 관계대명사 고르시라고 했었었죠. 잘 골랐어요. 격은 맞춘 셈인데요. 주의하실 게 주격 관계대명사 있는 그 뒤에 있는 동사, 정작 뒤에 있는 동사는 이 수일치에 있어서 기준이 관계대명사 쪽이 아니고 앞에 있는 선행사한테 맞춰야 된다.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선행사가 a man하고 단수 명사인데 supervise라는 동사가 그냥 s 없이 왔기 때문에 여기다 s를 챙겨주는 전형적인 수일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일치 문제도요. 지금 이런 패턴의 문제도 기억하셔야겠고 아까 보신 것처럼 명사가 있다. 근데 명사에 보면 s가 붙어 있다. 근데 길게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수식어의 끝에 당연히 무슨 명사 넣을까요? 단수 명사를 넣어놓고 그 뒤에다가 단수 동사를 넣어서 마치 얘하고 얘가 수일치가 된 것처럼 유도하는 이런 식의 유형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주어가 길어진 뭐 하시라고 했죠? 수식어 찾아서 괄호 쳐놓고 실제 주어와 실제 동사를 매치시켜봐서 여기 명사 복수잖아? 동사도 복수해야 되지 하고 틀렸다 이렇게 잡아내시는 패턴 이게 하나 있고요. 아니면 요즘 들어서 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분명히 명사에 s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뒤에 동사를 제시하면서 또 s를 붙여놔요. 주어 동사가 얼핏 보면 말 그대로 일치된 것처럼도 보일 수 있으나 지금 보신 것처럼 이건 단지 형태상의 일치일 뿐이지 문법상의 일치가 아닌 것이 여러분 아시죠? 영어에서는 명사에 붙은 s는 복수를 의미합니다. 동사에 붙은 s는 단수를 의미합니다. 일치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 여러분 눈속임이거든요. 명사 s가 있으면 동사 s가 없어야 되고요. 명사 s가 없어야 동사 s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돼야 이게 일치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두 가지 패턴이 가장 대표적인 패턴이고 조금 난이도 높여서 올린 문제가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오는 동사의 수는 바로 선행사가 결정한다. 이런 식의 양상으로 문제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몇 문제만 양상 보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쭉 이제 시리즈로 진행을 하면서요. 오늘 저희들이 정리해드린 문제가 2월달 기출문제 100% 일치해서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가 항상 반복되는 건 아니죠. 이것들이 변형 출제되면서 여러 번 이렇게 돌고 돌아 나오거든요. 꾸준히 한 두세 달만 연습하시면 탭스 문법에서 주로 원하는 게 무엇이며 또 그 문법 사항을 어떤 식의 형태로 어떤 선택지와 더불어서 어느 난이도까지 조정해서 출제가 되는지를 아마 쭉 두세 달 연착해서 아마 공부해 보시면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 정도면 탭스에 나오는 모든 문법용을 다 잡으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매달 나오는 이런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해당되는 부분들 찾아서 열심히 또 외우실 부분은 외워주시고 이해하실 부분은 이해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문법에서 아마 조만간 한 두세 달 후에는 굉장히 원하시는 점수 고득점에 도달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2월 기출 대비해서 여러분이 독해 시험장 가셨을 때 뭐를 조금 더 주의해서 하셔야 되는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실 때 내지는 뭐 시간 배분하실 때 이런 걸 좀 주의해 주십사라는 의미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아시다시피 독해는 크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아마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건 본인 스스로일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여러 번 풀셋을 풀어봤을 때 45분 안에 40문제를 다 공략을 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게 여러 번 해봤더니 도저히 안 되더라 할 때는
그 상태가 바로 여러분 현재 실력이십니다. 따라서 시험장 가셨을 때 괜히 무리하게 평소에도 풀지 못했던 문제를 거기 가서 더 풀어야겠다는 욕심 내시면 굉장히 곤란해지실 수가 있거든요. 탑스토크에서 가장 여러분이 점수를 지금 현재보다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받을 수 있는 큰 비결은 적정선에서 그만 푸시고 풀 수 있는 거를 정확하게 아주 신중하게 풀어주신 게 훨씬 더 정답 고르는데 점수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일 먼저 푸실 문제는 당연히 독해 3개 파트 중에서 파트 3 문제 38, 39, 40번 먼저 풀어주시고요. 일단 배점이 큽니다. 이걸 먼저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 상태에서 파트 1이랑 파트 2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파트 1과 파트 2에서는 굳이 정해진 우선순위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개인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아직까지 파트 1이 조금 힘들다. 빈칸 채워넣기 논리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괜히 거기서부터 공략하실 필요 없죠. 시간을 많이 까먹게 되니까. 그럴 땐 파트 2부터 먼저 접근하시고요. 대신 파트 2 문제 풀 때도 파트를 다 21문제를 다 미리 풀어두는 것보다 그중에 풀 수 있는 거, 풀어서 맞출 수 있는 거,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주제 찾기가 강하시면 주제 찾기 먼저, 또 사실 확인 유형이 강하시면 그쪽 먼저, 어느 쪽이든 여러분이 풀기 편한 문제, 풀어서 많이 맞출 수 있는 문제 위주로 먼저 풀어주세요. 그리고 파트 1 쪽에서도 파트 1 같은 경우는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1번부터 한 8번 때까지는 좀 난이도가 좀 쉬운 편입니다. 그쪽을 먼저 공략하시고요. 나머지 후반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대신 15번, 16번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반드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정리를 하자면 파트 3 문제 38, 39, 40 푸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 독해 15번, 16번 풀어주시고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의 성향이나 아니면 그런 난이도, 느끼시는 피부에 와닿는 난이도에 따라서 시간을 좀 조절하셔서 40개를 다 풀려 하지 마시고 가급적 풀 수 있는 데까지만 천천히 정확히 풀어주십시오. 적어도 20개 이상은 풀어야겠지만 너무 오버해서 평소에 20개밖에 못 푸셨던 분이 30개 이상을 풀어야겠다고 너무 오버하시면 오히려 정답을 고르실 때 굉장히 좀 곤란하실 수가 있습니다. 빨리 읽으면 읽을수록 그만큼 놓치는 부분도 많아지고 판단에 오류가 생기게 되기 쉽거든요. 그런 거 주의하셔야겠고요. 지금 제가 따로 올려드린 그 해설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 파트별로도 문항마다 문제마다 번호마다 문제풀이 시간이 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연습하실 때 총 재고 45분 재고 40문제 풀어보는 것도 중요한 훈련이지만 그게 어느 정도 훈련이 되셨으면 이제 하나하나 문제마다의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1번 문제는 몇 초 안에, 2번 문제는 몇 초 안에 초 단위로 해서 시간을 문제당 재서 풀어보시는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문제 보실 때, 특히 파트 2 문제 보실 때는요, 이 지문의 종류가 훑어보셨을 때 무엇이냐, 질문의 종류가 무엇이냐, 지문의 종류가 무엇이냐, 두 가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거에 따라서 또 문제 유형, 시간 배분 같은 걸 또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페이지 2페이지에 걸쳐서 앞쪽에서는 어떤 내용을 넣었냐면 전체적인 고득점 전략으로 해서 시간 배분하신 요령, 문제당 어느 정도 시간을 배분하시면 되는지를 정리해놨고요. 뒤쪽 페이지에서는요, 파트별로 접근하셔서 같은 파트 1 중에서도 어떤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이런 걸 좀 정리해드렸거든요. 쭉 한번 읽어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건 다 풀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한 35, 6개 정도 풀었던 분이라면 조금 이제 힘 더 쓰셔서 다 풀어보는데 도전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그 상태가 아니신 분들은 적정선에서 거기까지만 풀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만 아주 정성 들여서 풀겠다. 이런 작전으로 아마 임하시게 되면 지난달보다 조금 문제 수는 한두 문제 덜 풀었다 하더라도 점수가 훨씬 더 3, 40점 정도는 내지는 50점 이상까지도 향상되는 거 아마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탭스 독해가 꼭 모든 걸 다 읽어서 내지는 다 풀어서 하라는 걸 목표로 하는 시험 아니라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요. 최대한 많이 읽고 푼 거는 다 맞추자 이런 전략으로 돌입하셔야겠습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끝나고 나중에 후기 정리하는 상황에서 또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해에 대한 경향은 이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